4월 22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미-이란 긴장 고조로 급락 주가 상승. 미국 뉴욕 증시가 21일 현지 시간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밀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평가가 주가를 떠받쳤지만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곧바로 지정학적 위험으로 옮겨갔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3.18포인트 0.59% 내린 49,149.38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푸어스 S&P 500지수는 45.13포인트 0.63% 하락한 7,064.01, 나스닥 지수는 144.43포인트 0.59% 떨어진 24,259.96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시 BOE 변동성 지수 VIX는 0.63포인트 3.34% 오른 19.50을 기록해 통상 시장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20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실적 호재보다 전쟁이나 공급 충격 같은 돌발 변수가 시장 방향을 좌우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분위기를 바꾼 것은 미-이란 협상 관련 소식이었다. 두 번째 뉴스. 트럼프, 이란 휴전 무기한 연장. 이란 시간 벌기 냉담 속 불확실성 여전 종합.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란 측의 공식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시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휴전 연장 결정, 협상 시간 확보 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휴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으로 양국 간 평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이번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슬라마바드에서 추가 협상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휴전 연장은 미국의 일방적 발표 성격이 강해 실제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란 고위 지도부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휴전 연장 요청 자체를 부인하며 미국의 해상 봉쇄를 무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 번째 뉴스. 클래리티 법안 4월 처리 무산, 5월 청문회가 분기점 될까?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클래러티 액트의 4월 내 통과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상원의 입법 일정 압박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만 5월 청문회와 7월 최종 표결이라는 마지노선이 남아있어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월 무산, 5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업계 로비스트와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4월 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선 5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7월 이전 본회의 표결에 도달해야만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 최근 일정 지연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이자형 보상 논쟁이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주 단위 지연이 발생했다. 다만 디파이 더파이 관련 규제 이슈는 사실상 정리된 상태로 핵심 장애물은 스테이블코인 논쟁으로 좁혀진 모습이다. 시간과의 싸움, 선거 일정이 최대 변수. 문제는 정치 일정이다. 상원은 8월 이후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되며 11월 중간 선거까지 입법 동력이 크게 약화된다. 네 번째 뉴스.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개편 가능성. 시장 변동 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보유기간에서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1988년 발표돼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집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가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장기간 누적된 차익에 세금을 한 번에 매기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세금이 무거워 집을 팔지 못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 배경이었다. 현재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크게 확대됐다. 당시 1주택자에 한해 10년 보유 시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졌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지금의 구조가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 뉴스. 4월 22일 출근길 팟캐스트 3억 2671만 달러롱 청산, 비트코인 7만 5천 달러 선 후퇴.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3억 2671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전체의 87.5%가 롱 포지션에 집중됐다는 점은 이번 변동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과도했던 상승 베팅이 한꺼번에 정리된 사건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청산 충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됐다. 비트코인 관련 청산은 9,804만 달러, 이더리움은 5,181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시장의 핵심 자산에서 레버리지 해소가 먼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기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된 흐름으로 읽힌다. 시장 반응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5% 하락한 74,993.79달러, 이더리움은 1.57% 내린 2,297.13달러에 거래됐다. 가격 낙폭 자체는 급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롱 청산 이후 주요 자산이 동반 약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은 반등보다 방어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주요 알트코인도 대체로 약세였다. 리플은 1.10%, 솔라나는 1.59%, 도지코인은 1.75%, 하이퍼리퀴드는 5.67% 하락했고 트론만 1.31% 상승했다. 전반 약세 속 일부 종목만 버티는 흐름은 시장이 추세 확대보다 종목별 차별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